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 동안 전남에서는 화재로 3명이 숨지고 조업 중이던 선원이 실종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어두운 섬마을의 한 주택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5분쯤 완도군 복일면 84살 정모 씨의 집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정 씨와 아내는 마을 회관으로 피신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풍랑으로 볏길이 끊기면서 소방대원 출동이 지체돼 불은 주택 대부분을 태우고 6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해남군 현산면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불이 나 태국인 31살 A씨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 등은 인근 김 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설 연휴 동안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반하고 합동을 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목이 되니까 갈 데가 없죠. 차편도 그러고 어디가 먹고 자려고 할 데가 없죠.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8시쯤 신안군 앞해읍 구례도 동쪽 370m 해상에 19톤급 어선에서 선원 53살 B씨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해 인근 해역을 수색하는 한편 동료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지역에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14,0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5년 이내에 4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 공급 과잉 우려와 함께 공급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계 수영대회의 선수촌으로 활용됐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수영대회 이후 리모델링을 거친 1,660세대의 아파트가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은 벌써부터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가게 이거 하나 들어서 갖고 가게세가 지금 엄청 지금 터무니없이. 아파트권이 이제 어디서 멀리서 여기 오지는 않잖아요. 이 지역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계림동에서는 2,300여 세대에 이르는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가 9월에 시작되는 등 광주 지역에서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14,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입주 물량보다 23%나 증가한 것으로 공급 과잉도 우려됩니다. 입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규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간의 차이는 앞으로도 좀 심화돼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물을 이루면서 2025년까지 2만 8천여 세대가 공급되고 도시공원 사업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광주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4만 세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매년 0.4% 이상 감소하고 있고 아파트의 주력 구매 계층인 30에서 50대의 인구도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을 지역구 후보들입니다. 이 선거구는 최경환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을 선거구는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낸 지역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이영석 예비후보는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중앙정치 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소명을 가지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전진숙 예비후보는 광주시 의원과 청와대 행정관 경험을 살려 국회를 변화시키겠다며 지지층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중앙의 어떤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가 가장 똑똑한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하는 국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황순영 후보는 여성 노동자의 삶과 소외계층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2년생에게는 안전한 보육을 주고 또 66년생 시니어들에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는 그런 보육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중당 소속 윤민호 예비후보는 호남 정치를 낡은 독점이 아닌 새로운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민중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민중당 윤민호가 정치혁명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노남수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정치를 개혁하겠다며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진정한 일꾼, 특히 당 눈치 보지 않고 또 정부 눈치 보지 않는 정말 소신 있는 변치 않는 그런 머슴 같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5.18 민중항쟁 때 시민군으로 활약했던 김원갑 예비후보도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5.18이 세계화해서 우리 5.18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밝게 비치는 빛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의 김준현, 천수정 예비후보 2명도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대한신당 최경환 의원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을 견제하겠다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 중도개혁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다시 도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9명의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 북구을 선거구는 현역인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후보 2명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지역 정치권의 공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내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 면접 심사를 실시한 뒤 20일쯤 공천 배제 명단을 추리고 경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명절 전후로 지역구별로 후보자 사이에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심사를 앞두고 단일화와 전략 공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농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농민 소득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673만 원이었던 농가 부채는 2018년 3,327만 원으로 24.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농가 소득은 3,720만 원에서 4,207만 원으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부채를 뺀 실질 농가 소득은 1,047만 원으로 1,047만 원에서 88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견된 유골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18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무연고자 합장묘에서 발견된 유골은 80여 구로 추정됐지만 분류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과수는 최소 250여 구가 넘는 객체를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옮겨진 무연고자 유골인 가능성이 높지만 5.18 행방불명자의 유골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분류 작업을 모두 마친 뒤에 이어질 국과수의 결과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공대 법인 설립 인가와 동시에 600억여 원의 재산을 법인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교육부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가 오는 31일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를 하면 5월까지 600억여 원의 재산을 법인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법인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면 법인 등기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연하기로 돼 있다며 한전공대 설립 총 사업비 가운데 600억여 원을 1단계로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